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시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오늘은 저희가 매매한 종목을 가지고 종가 베팅이란 무엇인가, 왜 하는 것이고, 뭐가 좋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어제 미 증시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영향을 우리 증시도 오늘 좀 받았고, 코스피는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 상승 마디가 조정이 없는 상승이었기 때문에 뭐 한 2000포인트 부근까지 이 상승 마디의 절반값 정도, 한 2000포인트 정도까지 조정받는 거는 그렇게 그림상 아주 부자연스럽진 않은데, 여기서 2000에서 지지 맞지 못하고 만약에 하방 돌파를 하게 되면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그림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그림이 아닌 이제 박스권 그림으로 좀 예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간 조정으로 빼는 거죠. 일단은 2000포인트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가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바닥에서 바닥 찍고 뭐 이런 쌍바닥이나 쓰리바닥의 모습으로 다지면서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일단은 추세를 유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런 어떤 뭐 121선이라든지 뭐 단기적인 21선은 하락하던 21선 각은 돌려놨지만 장기 평선들의 각을 아직까지는 좀 못 돌려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각을 이렇게 이제 눕힐 수 있는 반등 한 번이 필요해요. 반등을 했다가 다시 눌렸다가 이렇게 가더라도 그 포인트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은 615포인트를 기준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지켜주느냐 못 지켜주느냐. 네, 그렇게 되고, 어제 뭐 시장이 되게 좀 이슈가 많았어요. HLB가 대장으로 올라서면서 갑자기 바이오주 수급이 좀 개선되는 모습, 그러면서 돈도 좀 들어왔고, 뭐 신라젠도 조금 뭐 석연치 않은 뉴스를 하나 내보내면서,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그 재탕 뉴스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급등을 시키기 위한 좀 의도가 있는 그런 좀 뉴스였다고 급등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HLB랑 신라젠 필두에서 바이오주들도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뭐 의료용 대마 관련주 중에서 뭐 오성첨단소대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장이 끝나고 나서 5시 거의 뭐 55분 시간회가 마감되기 전에 북미 실무협상 날짜가 10월 5일로 잡히면서 대북주들이 시간에서 좀 많이 반응을 했죠. 올랐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는 또 파주에서 다시 한번 이제 돼지열병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이제 또 새벽에 이제 확진 판정이 났어요. 확진 판정이 났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시나리오를 좀 세워야 되겠죠. 오늘 어떤 종목들이 좀 강할 것인가. 일단 미증시는 내렸고, 미증시도 지금 차트가 좀 많이 불안합니다. 많이 불안하고, 시장은 좀 영향을 받아서 내릴 거는 같은데, 요렇게 있고, 뭐 곁다리로 5성 정도 하나 넣으면 어떤 섹터, 어떤 테마가 수급을 좀 받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겠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어제 한창을 종가 베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시간에 상을 맞았어요. 10%짜리. 이것도 종가 베팅에 관해서는 조금 이거 드리도록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제가 항상 기법 이런 것보다 종목을 보는 눈, 시장을 보려고 하는 눈, 시장의 어떤 돈의 흐름 같은 것들을 캐치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항상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오늘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 들으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뭐 차트의 모양 보고 들어갔다가는 깨지는 경우가 이런 겁니다. 시장의 흐름을 알고 이에 맞게 매매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핫한 이 네 가지 어떤 섹터 테마 중에 바이오주를 제외하고 남북경협주랑 돼지열병 관련주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미리 선침해를 해서.
한창 같은 경우는 종가 베팅을 했고, 백광 소재 같은 경우는 눌림의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들고 오고 있었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 다 오늘 갭이 좀 뜰 수 있을 만한 호재는 맞는데, 북미 협상 날짜가 잡히고 시간에 상을 갔는데 오늘 새벽에 뭐 6시쯤인가 5시 몇 분에 또 미사일을 쏘면서 고춧가루를 뿌렸어요. 그러면서 일단은 남북 경협주들이 생각보다는 좀 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얘네는 개입을 띄우고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파주에서 돼지열병이 확진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파주 지역은 이미 지금 확진 판정으로 여러 차례 급등을 시켰던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존 지역인 거죠. 신규로 파주를 넘어서서 더 퍼진 지역에서 의심 신고가 들어오고 확진 판정이 났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오늘 갭을 좀 많이 띄우고 급등을 좀 했을 겁니다. 근데 기존 지역이었고 이미 한번 확진 판정을 받았던 재료기 때문에 잠깐 반짝하고 죽을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매매 전략을 일단은 세웠어요. 그래서 장이 이제 뭐 시작을 맞이를 했고, 한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제 종가 베팅을 해서 오늘 갭 시가 갭 띄울 때 거의 뭐 이제 고가 부근에서 거의 전량 매도를 하면서 뭐 10%에서 11% 정도의 수익을 뭐 거의 한 5분 만에 챙기고 나왔고, 백강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눌림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 매수를 해 오다가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했죠. 그리고 어제 이 하락하던 각을 이제 원만하게 조금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추세 전환이 일어나죠. 요런 거를 이제 저도 예상을 했고, 백광 소재가 21선을 살짝 깨긴 했는데 올라타면 아마 다음날, 그러니까 제가 이날 리딩반에서 멘트를 드린 거죠. 종가상 올라타면 다음날 상승 흐름이 한번 이어질 수도 있다,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이제 근데 그렇게 제가 예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슈팅이 나오는 구간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물량의 한 3분의 1 정도만 줄여놨어요. 이게 상승이 나올 거라고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내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것에 대한 리스크 조절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하는 거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겁니다. 무조건 뭐 이렇게 분할 매수 해가지고 비중 확 실린 상태에서 무조건 크게 반등 한번 노려봐야지, 이렇게 매매하시다가는 골로 가요. 한 방에 조금씩 잘 벌다가 한 방에 맞는 경우들이 항상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비중 조절을 강조 드리는 이유고, 오늘도 이렇게 어찌됐건 이제 슈팅 구간에서 익절을 하고 우리가 나오니까 어제 조금 이 물량을 손절한 게 아쉽게 느껴지지만 이런 거 전혀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잘한 매매예요. 이거 다 비중 조절도 안 하고 리스크 떠하는 상태에서 슈팅 나오길 기다렸다가 잘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잘한 매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리스크 조절하고 다시 자리 만들면 다시 뭐 매수하고 이런 식의 매매가 상당히 괜찮은 매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토탈로 보니까 마이너스 1% 정도 뭐 손절을 하고 나왔던 것 같고, 한창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왜 우리가 시장을 보는, 자꾸 알려고 하는 그 노력과 좋은 종목을 선정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돼지열병주 비롯해서 테마가 막 이렇게 핫할 때 대북주들이 한번 시세를 주고 좀 이렇게 눌림목 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거의 모든 대북주들이 그랬죠. 특별한 이슈도 없었고 어떤 변동성도 없는 구간에서, 제 방송 뭐 계속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정도 구간대 있을 때 제가 저희 리딩반에서 부산산업이랑 서암기계공업을 부산산업 이날 슈팅 나온 날, 서암기계공업 이날 슈팅 나온 날 저희가 매수해서 다 먹고 나왔거든요. 전에 이제 선치매가 들어가서 그렇다면은 이제
대북주가 조정을 받고 있고 이미 9월 협상은 끝났다라고 뉴스가 나온 상태였죠. 그렇다면 이제 10월 달로 넘어갈 거고, 자, 그렇다면은 뭐 10월이 되기 전에는 어떤 뭐 아주 극적인 뭐 협상 날짜가 잡히긴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안에서 그럼 어떤 이슈들이 좀 뭐 대두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는 뉴스를 정말 열심히 봐요. 그래서 좀 보니까는 철도 관련된 얘기가 스물스물 나와요. 근데 때마침 대북쪽 중에서도 철도 관련주인 부산산업이랑 이런 애들 보면 자리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산산업도 이때 저희가 이땐가부터 접근이 들어갔죠. 매수가.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좀 철도 쪽으로 갑자기 뉴스가 좀 나오면서 부산산업이 대장으로 치고 올랐고, 이 구간에서 저희는 매도를 치고 나왔고 익절을 하고 나왔고, 서암도 같이 철도주이긴 한데 서암도 저희가 한 이 정도 구간에서부터 이제 분할 매수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얘는 갈 생각이 없는데 부산산업이 갑자기 슈팅이 나오니까 얘도 그냥 따라서 어떤 단발적인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죽죠. 근데 얘는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날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날은 서암기계공업이 치고, 이날은 부산산업이 치고, 이날은 서암기계공업이 치고 슈팅 길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두 종목 다 익절을 하고 나왔고, 자, 그렇다면 이제 대북주를 또 매수를 하고 싶은데, 아직 재료는 남아 있잖아요. 매수를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이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까? 이번 어떤 다시 한번 3차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이 시작될 때 대장이 어떤 종목이었죠? 대북주 대장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 부근에서 한창 종가 베팅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한 4,000원 쪽 이 정도 구간에 이제 매수가 들어가서 동시호가에 갭 뜨는 걸 먹고, 오늘 갭 뜨는 걸 또 먹고, 거의 이 정도 가격대에서 전부 전량 매도를 하고 나왔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단순히 어떤 뭐 차트만 보고 우리가 어떤 기법을 자꾸 들이대면 확률이 좀 많이 낮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는 이제 종가 베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종가 베팅을 하는 이유, 우리가 종가 베팅을 할 때는 일단 장단점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가 베팅의 장점은 뭐가 있죠? 종가가 다가오는 부근 시간대에 내가 이제 매수를 해서 다음 날 오를 종목의 어떤 그 시가의 갭을 먹는다든지 오전에 빠른 상승을 노리는 그런 이제 장점이죠. 어떻게 보면은 아주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성공이 되었을 때 높은 수익을 빠르게 챙길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뭐 장점이자 단점이자 사실 같은 건데, 어떤 오버나잇을 그 기간 안에서 호재나 악재 두 가지의 하나를 뭐 이제 호재를 맞을 수도 있고 악재를 맞을 수도 있는 거죠. 또 보통 보면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어떤 재료들이 많이 좀 나오기 때문에, 공시도 좀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오버나잇을 한다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또 이제 악재에 노출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종가 베팅에 대한 좀 안 좋은 점,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종가 베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세 가지를 노리는 거예요. 종가 베팅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3시 뭐 20분 혹은 뭐 30분 종가에 사는 게 종가 베팅이 아니고,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 매매하는 스타일은 좀 다른데,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한 2시 한 30분 정도부터, 그러니까 9시부터 10시까지 상당히 주가가 활발하게 좀 움직이다가 10시 뭐 한 반에서 한 2시 정도까지는 사실상 주가가 좀 소강 상태에 있고, 어떤 변동성의 크기보다는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 웬만하면 초보분들은 매수를 자제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가
2시 이제 한 반 정도쯤이 되면 이제 많은 어떤 그 종가 베팅을 하려고 하는 참여자들도 이때부터는 종목들을 찾기 때문에 누가 봐도 종가 베팅하기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되는 애들은 스물스물 매수세가 붙기 시작해요. 한 요 정도 시간부터.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이제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주포들이 종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종가는 거의 정말 높은 확률로 개인이 아닌 세력이 종가는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한 2시 반 정도부터 슬슬 종가 베팅 할 종목을 이제 찾아요. 그러면서 한 2시 반 정도를 기점으로 종가 베팅에 성공이 되는 종목들은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내리다가 저점을 찍고, 여기가 예를 들면 한 2시 반 정도 되는 거죠. 스물스물 이렇게 종가를 높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를 해 들어가게 되면 1번 당일 저점을 다지고 종가를 형성하러 올라가기 위한 이 상승분, 종가 형성을 하기 위해 상승하는 이 상승분을 먹을 수가 있죠. 그리고 먹을 수가 있다라기보다는 노리고 하는 거죠. 1번이 그렇고, 2번은 이제 종가 베팅에 성공하는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종가에 매수세가 막 붙다가 동시호가까지 좀 갭을 떠요. 그래서 동시호가에 이제 갭을 노리는 것. 그 다음이 바로 다음 날에 어떤 그 갭상승을 노리는 거. 갭상승 혹은 오전에 빠르게 상승하는 이 상승분을 먹는 거. 이 세 가지를 노리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종가 베팅의 가장 매력은 저점을 잘 잡아서 매수가 들어가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이미 이익인 상태로 다음 날을 맞이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이런 구간에서 잘 분할 매수 해가지고 뭐 한 플러스 한 1%인 상태로 3시 20분 장 마감이 되고 동시호가 때 뭐 한 1% 정도 예를 들면 뜬 거죠. 그러면은 나는 이미 플러스 한 2% 정도인 상태로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게 하면서 다음 날 이제 시가를 예를 들어 동시호가에서 또 한 1% 뜨면 그거에 대한 또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다음날 뭐 시간에서 또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동시호가 앤드 시간외입니다. 시간외의 상승을 노리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외에서 보통 이제 종가 베팅이 이제 성공하는 종목들 보면 동시호가에서도 반응이 좀 있고 시간외에서도 가격이 좀 많이 뜨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다음날 시간외가 떴으면 다음날도 이제 시가갭이 뜨는 거기 때문에 성공만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뭐 안정적으로 플러스 뭐 1에서 한 3%의 수익 구간은 보장받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음날 이제 시가가 뜨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바로 쳐주는지 혹은 시가만 띄워놓고 죽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시가 띄워놓고 죽는다고 해도 최소한 뭐 약수익이라도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매매가 되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어제 한창도 종가 베팅을 잘 했는데 이제 조금 제가 아쉬웠던 거는 제가 좀 늦게 봤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업무가 이제 장중에도 업무가 한 번씩 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2시 반이 여기 딱 가격이잖아요. 2시 반 저점 찍고 슬금슬금 올라가죠. 제가 좀 일찍 모니터 앞에 앉았고 대응을 했다라고 하면 이 구간 안에서 분명히 매수가 들어갔을 건데 제가 조금 업무 보고 오느라고 좀 늦게 봤어요. 그래서 종가 부근에 이렇게 매수가 들어간 거였거든요. 근데 이 구간에서 만약에 차근차근 매수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종가를 형성하러 가기 위한 이 상승분도 먹었고 동시호가 갭도 먹었고 시간에서 상쳤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10% 갭이 뜬 이것까지 다 이제 포함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정말 이 종목을 제가 정석으로 매매했으면
12.5%뭐 요렇게 고가권에서 팔기는 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시가에서 저희가 오늘 절반 날리고 요 구간에선가 절반 날렸기 때문에 한 12.5% 12% 정도를 몇 분 만에, 뭐 거의 한 30분 1시간 만에 이익을 내고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종가 베팅의 정말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매매였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종가 베팅 매매로 저희가 뭐 많이 먹고 나왔었습니다. 제가 지금 뭐 생각은 안 나는데, 아무튼 이 종가 베팅이라는 거는 사실 어떤 분들에게 가장 좋냐면, 이제 본업이 있으신 직장인 분들한테 사실은 가장 유리한 매매죠. 장중에 계속해서 모니터를 보면서 이렇게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한 2시 반에서 뭐 장 마감까지의 1시간 정도 집중해서 종목 찾고 매수해서 다음날 오전 뭐 9시에서 뭐 길어봐야 9시 한 반 사이에 정리하는 요런 이제 루틴으로 종가 베팅을 하게 되면 상당히 무리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법이다. 그래서 종가 베팅 하는 겁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실제로 저는 매매를 한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아무튼 월천 리딩반 최근에 상당히 뭐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잘 내고 있어서 저도 마음이 참 좋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가 언젠가 시장이 왔다 라고 판단이 되는 타이밍 옵니다. 그때쯤이 되면 슬슬 지금보다 조금씩 뭐 공격적으로 매수를 좀 해볼 수도 있고요. 그런 지금 타이밍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왜 시장을 보는 눈,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려는 노력, 좋은 종목에서 매매를 하려는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종가 베팅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